지금 크림반도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크림반도에는 연료 부족이 없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섬에 연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동차들이 도로 옆에 멈춰서 있습니다. 호텔들은 이제 연료 제공을 고급 휴가 패키지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크림반도가 천국이라고 전 세계에 말해온 러시아 언론이 지금 이 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포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연료 위기는 단지 표면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조용히 이 전쟁의 통제권을 잃고 있으며 크림반도의 통제권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실제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이번 주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말았어야 할 비밀 회의로 드러났습니다. 그 회의는 러시아의 영향력 있는 억만장자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으며 특히 키이우에서 열린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푸틴은 공개적으로 젤렌스키에게 모스크바로 기어오라고 요구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성공 비결, 크렘린이 패닉에 빠진 이유, 그리고 비밀, 키이우 회의가 푸틴의 두려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크림반도가 푸틴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크림반도가 그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있는 작전을 이해하려면 단순한 지리, 즉 지리학의 기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길, 즉 다리는 정확히 3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명한 케르치 대교입니다. 이 다리는 푸틴이 직접 건설했고 2018년에 선전 목적으로 직접 트럭을 몰고 건넜던 다리입니다. 두 번째는 총가르라고 불리는 고속도로 다리입니다. 세 번째는 플류코프라는 작은 길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잘못 발음했을 수도 있지만 저 3가지가 러시아 본토나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연결되는 3가지 용로입니다. 그 외에는 크림반도는 섬과 같습니다. 이 3가지 연결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크림반도는 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섬으로 보급품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지난 몇 주 동안 바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작전은 물류봉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제가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총가르 다리를 타격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다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난 3일 동안 그 다리를 두 번째로 타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2번이나 공격한 셈이죠. 그들은 이 목표를 매우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을 보시죠. 제37 차량화소 총여단에 물자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다리는 연료, 군사 호송대, 식량 등 크림반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방공망은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는 데는 별로 능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크렘린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론 공격은 작전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철도나 철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다른 러시아 보급선이 케르치 심페로폴 철로에서 끊겼습니다. 대부분의 교외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크림 당국은 대신 버스를 투입하려 했지만 그 버스 400대조차도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섬에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자동차를 몰고 이 섬에 온 러시아 관광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자동차에 넣을 연료를 충분히 구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크림반도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떠날 수 없는 아름다운 감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림반도 러시아 관광객이 상황의 심각성을 직접 말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얄타는 이런 모습이에요. 거리가 완전히 텅 비었어요. 지금 오전 11시입니다. 보통 같으면 한창 붐빌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여기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었어요. 도시를 겨우 기어가듯 지나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네요. 이제 교통체증이 없다는 게 유일한 장점인 것 같아요. 차가 전혀 없어요. 아무도 운전하러 나오지 않아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죠. 솔직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꽤 운이 좋다고 느껴요. 기름이 한 탱크는 남아있어서 출근할 수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졌는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세요. 크림반도의 호텔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급 크림반도 호텔들이 이제는 객실을 방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텔에 머무시고 객실 패키지를 예약하시면 무료 연료도 드립니다. 즉, 저희 호텔에 오셔서 반도를 즐기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가 돌아가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료를 보장해 드립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럭셔리가 된 겁니다. 석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모든 지역에 연료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이 모든 상황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연료를 못 구하면 러시아 군대도 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 군대, 러시아 병사들이 실제로 후퇴를 강요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진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를 보시죠. 우크라이나 파르티잔 운동 아카시가 텔레그램에 전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미콜라이우주와 헤르손주로 나뉘어 있는 킴번반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과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러시아의 보급선을 심각하게 타격한 결과입니다. 이제 더 큰 지도를 보면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대략 크림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반도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근처로 보급 문제 등으로 러시아군이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잡전명 물류봉쇄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즉 러시아 언론, 크렘린을 위해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 상황이 러시아와 물론 최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도를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러시아 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군사 블로거 중 한 명인 막심 칼루시니코프가 이번 주에 올린 글입니다. 이제 90% 확신을 가지고 키이우의 여름 계획이 명확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측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물류와 후방 지역의 생활을 교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상 통로의 병력 보급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공격으로 그것을 차단하는데 쿠르스크 시나리오에 따라 기만적인 심리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번 말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러시아 엘리트들은 수년 동안 상황을 이런 함정으로 몰아넣었고 우리는 사방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적이 드론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놓친 것을 장거리 타격뿐만 아니라 중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네 팩터, 이제 우리 지도부의 반응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값비싼 대가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타격이 크림반도를 고립시킬수록 반격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그 섬 전체를 해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러시아 언론만이 아닙니다. 서방 언론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바로 최근 어제였죠. 젤렌스키가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확실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한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반격전처럼 충격적인 계획이 있다면 젤렌스키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일 겁니다. 기습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니까요. 러시아도 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겁니다. 러시아는 어떤 일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젤렌스키는 크림반도 반격에 대해 질문받았고 그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메디케어 시스템은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우편물, 자동 녹음 전화, 광고가 사방에서 옵니다. 그리고 많은 중개인들은 대형 보험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이 항상 여러분에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파트너 챕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챕터는 완전히 독립된 회사로 특정 플랜 권유로 수익을 얻지 않습니다. 사실 챕터는 전국 모든 플랜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메디케어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이미 올바른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면 챕터에서 그렇게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챕터가 실제로 올바른 플랜으로 변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챕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작년 챕터를 통해 플랜을 변경한 분들은 평균 $1,100를 절약했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무료이고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번호로 전화하세요. 541-3590-903 또는 askchapter.org/businessbasics로 방문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번호는 5413-590-903입니다. 20분도 채 걸리지 않고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크림반도 왜냐하면 정말로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은 대단합니다. 두 개의 연결 통로 중 하나인 다리 하나가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에 연료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에 기차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중 지금이 크림반도를 해방시키는데 가장 가까워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방시키실 건가요? 남부 우크라이나 탈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항상 과거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미래 작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크림반도 물류를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디젤 부족 문제는 모두 중요한 인프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조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점은 이것이 그들이 우리의 크림반도를 군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임시로 점령된 영토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작업할 것입니다. 특히 군사 목표, 무엇보다도 군사 목표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전쟁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는 러시아 사회가 전쟁이 끔찍하고 비극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어딘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림반도는 푸틴의 권력, 즉 국내 정치 권력의 유일한 원천이자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2014년으로 돌아가서 푸틴이 크림반도를 합병하기 전에는 러시아 내에서 그의 지지율이 꽤나 좋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죠. 그 이유는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직을 세 번째로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 헌법까지 바꿔야 했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정말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러시아가 소련 시절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계속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속 통치하려고 헌법까지 바꾼 이유는 뭘까요? 국민들은 그를 반기지 않았고 그가 나라를 장악했을 때 모스크바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역대 가장 인기 없는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중 가장 약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크림반도를 장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하룻밤 사이에 급상승했고 그는 매우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푸틴은 이를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크렘린도 다른 위기들처럼 이번 위기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척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성명을 한번 보시죠. 그는 기본적으로 크림반도의 연료 부족이 우크라이나의 공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사재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의 주장이고 이게 모든 러시아 정치인들이 쓸 새로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곧 보시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페스코프 한 명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 지도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의 사재기 발언에 대해 러시아 블로거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일리아 렘슬라브라는 러시아 블로거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 발언을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페스코프가 크림반도 주민들의 근거 없는 휘발유 사재기에 대해 한 발언은 정말 도를 넘은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크렘린의 늙은이들은 완전히 평범한 사람들과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어리석음이나 어떤 발언의 적절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크렘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진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사실 그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오히려 기쁩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그들을 빨리 쫓아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푸틴이 시작한 전쟁이 4년 지난 지금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발음 못하는 러시아어 텔레그램 채널에서 온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림반도의 휘발유 상황은 근거 없는 사재기 때문입니다. 페스코프 씨가 직접 다리를 건너 크림반도로 와서 이 근거 없는 사재기를 해결하고
현지 당국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생각이 있을까요?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불안에 대해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에 우리가 봤듯이 러시아인들은 이런 걸 정말 좋아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물류 봉쇄 작전과 크림반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며 크림반도 외부에서도 이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포리자 방향의 러시아군은 이제 충분한 연료와 탄약을 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서 공격을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상황을 설명하는 러시아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자포리자 지역 토크마크시로 인도주의 임무를 떠나 우리 군인들에게 휘발유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휘발유가 부족해서 우리 병사들이 전투 임무를 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상자들을 대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요청으로 우리는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톤의 휘발유와 추가 휘발유 구입을 위한 150만 루블의 현금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카말 가지에비치 마마드아노프는 키질시의 시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러시아 본토에도 확산되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똑같은 연료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현지 당국은 페스코프 본인이 말한 것과 같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근거 없는 사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크렘린의 말이 아니라 푸틴의 실제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푸틴이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정말 걱정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의 자체 여론조사는 다른 결과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기관은 이미 폐쇄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작된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에서도 최근 몇 주간 푸틴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이 전쟁은 벌써 거의 4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난 몇 주를 제외하면 푸틴의 지지율은 그동안 계속 높았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 크렘린은 그 여론조사 기관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식 수법입니다. 데이터가 마음에 안 들면 공개하지 않으면 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푸틴이 없앨 수 없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선에서 발생하는 사상자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매일 1000명이 넘는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는 모집할 수 있는 병사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억 4천만 명에 달하고 병사들을 전쟁의 어떤 대가를 치르든 상관없이 내던지는 역사를 가진 러시아 같은 나라조차도 그 수치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푸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 국가 동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동원은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나라를 떠나게 만들 것이고 러시아 거리에서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것은 푸틴이 감당 못하는 일로 그의 정치 경력 종말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림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선도 못 해결합니다. 그는 뒤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공개를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억만장자 부하를 몰래 키이우에 보내 젤렌스키와 협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협상들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이제 공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주도권을 매일 하루하루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4만, 4만 5천, 2만 3천, 2만 4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만에서 1만 2천 명이 심하게 부상당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전쟁에서 또 다른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 끔찍한 역사에서 또 다른 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다음 달 동안 그들 쪽에서 낙관적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미친 이야기입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최전선에서 직접 몇 분 만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진지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타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사이더와 유튜브 멤버들만을 위해 다룰 예정입니다.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가입하셔서 이 채널의 멤버가 되시거나 basicsinsider.com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멤버를 위해 더 많은 독점 콘텐츠를 제작하며 가입하시면 이런 독점 콘텐츠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basicinsider.com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